자, 중3 동아 윤정미 3과 이번 단원의 본문을 해설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대화문을 했는데 그때 대화문을 했던 것들은 내가 녹화를 안 했던 것 같고. 자, 본문 해설을 합니다. 시작하겠어요. 일단 이번 단원에서 뭘 배우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어에서 쓰이는 단어들 중에 다른 문화권에서 온 여러 가지 단어나 표현들이 있다. 지난번에 배웠던 뭐 cats and raining cats and dogs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break a leg 아니면 막 have my fingers crossed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왜 손가락을 꼬고 있으면 그게 왜 상대방한테 굿럭인지, 그다음에 break a leg 이게 왜 굿럭인지. 이상하죠. 그다음에 개와 고양이가 내린다고 하는 게 왜 그게 뭐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인지. 그런 게 다 어떻게 어디에서 왔는지 그 어원을 내가 설명했잖아. 그거랑 이제 컨셉이 같은 거야. 어원에 대한 이야기야. 총 4가지의 단어가 나올 거고 우리가 다 들어본 단어들이고 그 단어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문법을 연습을 했지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쓰이는데 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왜 이번 단원에 쓰일 수밖에 없는지가 이제 읽어보면 나와. 우리가 이제 문법을 먼저 배웠잖아.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뭐야? 앞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것은 어쩌고저쩌고다. 그러니까 앞에 내가 뭐 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는 거잖아. 그 추가 설명을 하는 그런 형식의 문법이 왜 이번 단원에 이 어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왜 필요했는가? 그게 문장을 읽어보면 나온다. 벌써 졸리면 안 된다. 네. 자, 첫 번째 English. English has often borrowed words from other cultures or languages. 자, 그러면은 여기 has borrowed가 나오는데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인데 현재 완료. 그러니까 영어는 다른 문화나 다른 언어에서 종종 단어를 빌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가지의 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계속 용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빌려오고 있다라는 거고. 아니 안 보여서요. 둘 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과용법.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빌려온 거고 그 빌려온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 그 결과가 계속해서 영향을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만약에 문맥적으로 나한테 고르라 한다면 나는 이 뒤에 걸 고르겠다. 알겠죠? 해석은 빌려왔다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계속의 의미보다는 결과의 의미가 많죠. 왜냐면 영어가 무슨 프랑스 가가지고 야 이거 좀 꺼줘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계속 돈을 막 계속 꾸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한번 가져왔고 그걸 계속 쓰고 있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죠? Here are some examples. 필요 없고요. 넘어갈게요. 자, 샴푸. 아는 단어죠? 여러분, 샴푸가 뭐예요? 머리 감을 때 써요. 머리 감을 때 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써야 되는 거죠. 잘 안 쓰는 거. 써야 되는데 잘 안 쓰는 거. 그렇죠? The word shampoo comes from the Hindi word. 자, 여기서 힌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힌디가 뭐예요? 나라 이름? 아니 나라 이름? 힌디는 힌디어. 힌디어가 뭔데? 약간 인도의 뭐라 그러지? 마요. 인도의 고유어예요. 예. 그러면 왜 인도어라고 안 해요? 그러냐면은 인도는 지금의 이름이 인도지만 과거의 이름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민족의 이름이 이제 힌디이기 때문에 힌두가 있죠. 힌두교. 네, 그거기 때문에 힌디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네. 미국도 아메리칸데 잉글리시를 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인데
한글을 쓰는 게 맞네. 약간 훈민정음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훈민정음 근데 지금 우리는 훈민정음을 쓴다고 하지 않고 한글을 쓴다고 하잖아. 근데 이제 훈민정음이 쭉 내려왔다면 우리가 훈민정음 쓴다고 하겠지. 그렇죠? 그런 거 느낌이야. 알겠죠? 자, 힌디 word. 내가 이 힌디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이번 단원에서 나라 이름 많이 나올 거 아니야. 다른 나라 이름, 다른 나라의 언어 이름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매칭하는 객관식 문제 나올 수 있다고. 그죠? 참포, 샴포라고 해요. 참포. 샴포라고 하는 힌디어에서 왔다. 근데 여기서 얘가 참포라는 단어를 잘 보면 우리나라 말에 창포라는 단어랑 좀 약간 유사하지 않아? 네. 창포가 뭐야? 상품을. 그렇지. 아 뭐야? 청포인가? 상품을? 창포물인가? 창포 아니야? 그지? 단오 때 음력 5월 5일이 이제 어린날이야. 양력 5월 5일은 어린날이고 음력 5월 5일 단오 때 우리가 그네뛰기 하고 창포물에 머리 감고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그렇게 머리를 감았다고 하는. 와. 그죠? 약간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우연치고는 그지?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문법이 나오죠. 쉼표를 찍었고 위치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중요하겠죠. 얘가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건 뭐냐? 우리가 이미 관계대명사의 개수조용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안다는 거지. 자, 앞에를 읽어보면 샴푸라는 단어는 힌디어의 참포에서 왔다 하고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내고 쉼표를 찍고 개수조용법 관계대명사 쓰는 거야. 그럼 여기 개수조용법 관계대명사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위치가 뭘 가리키는 건지를 찾아야 돼.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앞에 있는 선행사냐 혹은 선행절이냐. 그러니까 앞문장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고 앞에 있는 단어를 가리킬 수도 있다는 거지. 네. 근데 여기서 위치는 which means 그리고 그것은 뭘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겠죠. 참포. 그러니까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뭐다? 참포다. 참포. 위치는 참포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참포는 뭘 가리켜? To press. 누르다. 누르는 것. 예. press는 우리가 뭐 누른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샴푸는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세제, 비누 그거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현재까지. In India, the word 여기서 the word가 뭐예요? The word는 바로 참포죠. 계속해서 내가 그래서 노란색으로 하고 있는 거야. 네. 그 단어는 was used for a head massage. 사용되었는데 뭘 위해서 사용돼? 헤드 마사지. 그러니까 머리 두피 마사지를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두피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미용실 가서 머리 감을 때 이렇게 해주는 그거를 참포라고 했다는 거야. 비누가 아니고. British traders. 브리티시 트레이더스가 왜 나오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사에 대한 약간의 상식이 필요하죠. 영국이 인도를 점령해서 식민 지배를 하면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영국이 인도에다가 약간 삼성전자 같은 걸 세워놓고 그 삼성전자가 인도 사람들을 다 노동자로 해가지고 값싼 인력으로 공장을 돌리면서 그러니까 이건 비유야 비유. 실제 공장을 돌리면서 만든 그 어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방직 공장, 그러니까 섬유, 옷 같은 거 만들었거든. 그거를 다 전 세계가 뿌리고 다니는 거야. 얼마나 개이득이야. 영국에서 만들면 하나에 만드는데 10,000원인데 인도에서는 월급을 안 주니까 노예처럼 부리니까 하나에 100원에 만들어. 그 다음에 딴 나라 가서 10만 원을 파는 거야. 개이득이지. 완전 창조 경제지. 영국이 이런 걸 했다는 거지. 인도를 점령하고 인도를 식민 지배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식민 지배를 하기보단 약간 경제적으로 지배한 거야. 예,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트레이더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도 얘기를 했는데 왜 영국의 무역가들이 왜 나오지? 그런 얘기예요. 영국의 무역을 하는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겠죠. 회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재용 같은 사람들인 거지. 그 사람들이 인도에 왔을 때 뭘 경험했냐? 경험했다 나오죠. 경험했다? 뭘 경험했냐?
A bath with a head massage. 목욕을 시켜주는데 머리 두피 마사지를 해주는 목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introduced, 소개시켰다. 그것이 뭔데요? A bath with a head massage가 바로 이시예요. 두피 마사지를 곁들인 목욕. 그거를 Britain, 영국에다가 갖다가 소개시켰다라는 거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the meaning of the word shampoo. 샴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바뀌었다. 몇 번? 여러 번 바뀌었다. After it first entered English around 1762. 18세기죠. 그러니까 1762년, 즉 18세기에 처음 영어에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몇 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무슨 뜻이었냐? 아까 얘기했죠? 네. 두피 마사지를 곁들인 목욕. 그러니까 두피 마사지가 샴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목욕을 받고 있는데 그 목욕을 시켜주는 그 이제 마사지사들이 자꾸 참포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샴푸가 이렇게 해주는 건가 보다 하고 이제 그걸 이제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세기에 shampoo got its present meaning of washing the hair. 자 이제 현재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게 뭐야? washing the hair. 그러니까 머리를 감는다라는 의미, 지금의 의미가 왔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샴푸라는 단어는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사용하는 그 비누를 뜻하기도 하지만 동사로 샴푸는 머리를 감는다라는 뜻이에요. 샴푸하다라는 건 머리를 감는다. 그러니까 우리 미용실 가면 머리 자르고 샴푸 시켜드릴까요? 하잖아. 그것도 맞는 거예요. 동사로 샴푸가 머리를 감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자, shortly after that.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the word, 그 단어는 그게 뭐예요? 샴푸죠. 이제는 여기서 the word는 참포가 아니에요. 샴푸지. 여기서 the word는 샴푸예요. 샴푸 it 다 이거 샴푸입니다. 샴푸를 가리키는 거예요. began to be also used for special soap for the hair. 지금의 우리 머리를 감을 때 사용하는 그 비누를 의미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너무 어려운 건 없었어요. 아까 제가 관계대명사 계속조용법절에다가 밑줄 친 거, 그러니까 표시한 거 외에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로봇이에요. 로봇. 자, 로봇. The word robot comes from the play RUR. 자, 여기서 쉼표 또 찍었죠? 여기서 플레이가 뭐예요? 이거는 연극이죠. 연극. 밑에는 희곡이라고 나오는데 연극을 위한 그 대본이죠. 대본. 그거를 이제 희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쓰는 거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게 다 희곡이야. 희곡은 뭐냐? 연극을 만들기 위한 어떤 스토리 라인이야. 영화 시나리오 같은 거야. 지금은 우리가 연극을 안 만들고 영화를 만들지만 옛날에는 연극을 많이 주로 했지. 자, RUR이라고 하는 이 연극의 시나리오다. 거기서 왔다라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가 정보를 주죠. Which was written in 1920 by Czech writer Karel Čapek. 자, 사람 이름, 체코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위치가 뭘 가리키냐. 그렇죠? 여기가 중요한 건데 위치가 뭘 가리키냐. 위치는 which was written이 보이네. 쓰였대. 그럼 위치는 뭐겠어? 이 희곡이죠. 그쵸? 그럼 위치가 가리키는 건 뭐다? The play 노란색으로 할게요. The play RUR이 바로 위치다. 네. 이해됐죠? 네. In the play, robots are machines that look like humans. 자, 대절 나오죠? 관계대명사절인데 이건 뭐랑 달라? 우리 계속조용법이랑 다르죠? 이거는 뭐야? 제한적 용법이다. 우리가 원래 아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화살표를 하잖아. 화살표를 한다는 건 뭐야? 예? 화살표를 이렇게 한다는 건 뭐야? 얘를 꾸민다는 거야. 꾸민다는 건 뭐야? 요만큼이 한 덩어리다. 해석할 때도 한 번에 해석해야 된다. 인간처럼 생긴 기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근데 위에 거는 얘가 얘를 가리킨다고 해도 이거를 하나에 묶어서 해석하면 안 된다. 왜? 중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쉼표가 있기 때문에 끊고 희곡에서 왔는데 그것은 언제 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이해됐죠? They're designed to work for humans. 여기서
designed to work for humans 할 때 여기 to 부정사 여기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네, 목적을 나타내는 용법이죠. For humans and are produced in a factory. 공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인간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디자인되었다라는 거죠. 자, it is interesting that the idea of using the word robot didn't come from Karel Čapek himself. 자, 여기 이 문장도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중요한 문장인데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얘가 가주어라는 거야. 가주어. 진주어는 뭐야? 여기 진주어는 대절이. 이 대절부터가 진주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요거예요. 요거. 동격의 오브예요. 동격의 오브란 뭐냐? 앞에 추상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브가 나오고 그 다음에 ing 어쩌고저쩌고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뭐냐면 얘하고 같은 거야. 같은.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뭐야? 생각이지. 그 생각이 뭔데? 어떤 생각인데? 이 ing 한다는 생각이야. 동격의 오브다. 알겠죠? 그래서 로봇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생각은 이렇게. 알겠죠? 이 두 개가 같은 겁니다. Didn't come from Karel Čapek himself.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는 뭐야? 바로 이 himself. 제기대명사죠? 제기대명사. 셀프가 붙는 걸 제기대명사라고 하는데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이죠. 강조용법. 제기대명사는 두 가지 용법이 있어. 하나는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다가 himself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제기용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제기용법이 아니고 강조용법이야. 뭘 강조하냐? 앞에 있는 카렐 차펙을 가리킨다. 강조한다. 카렐 차펙 바로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지. 바로 그 자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알겠죠? 카렐 차펙을 강조한다. 다음, he originally called machines in his play labori.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난 단원에 배웠던 지난 단원이 아닌가? 지지난인가? 하여튼 오형식 문장. 그는 부른다 그 기계를 라보리라고. 이제 오형식이죠. 그는 그 기계를 라보리라고 부른다. 이런 오형식 문장이에요. 여기서 이 라보리는 뭐냐? 라보리 from the Latin word for work. 이 라보리는 work를 의미한다. 그래서 work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라틴 워드죠. 그래서 work, 일이죠. 그래서 현재 노동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labor라는 뜻이에요. 노동. 영어예요. 그러니까 영어 labor 자체가 라보리라는 단어에서 온 거야. 라틴어에서. 알겠죠? 로봇 벌써 뭐 넋이 나갔어요? 영어로 노동이라는 뜻이 있어. 일이라는 뜻을 좀 유식하게 말하는 거잖아. 노동이라는 뜻의 단어가 레이버야. 레이버. 이게 라틴어 라보리에서 왔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로봇에서 배우고 있지만 레이버라는 단어의 어원도 또 알게 됐다. 졸면 안 돼요. 내려가. 여기가 진짜 중요해. However, 이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His brother suggested roboti, which means slave workers in Czech. 자, 여기서 위치는 뭘 가리켜요? 앞에 있는 로보티를 가리키죠. 그쵸? 그의 형이 로보티라는 단어를 제안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노예 일꾼이란 뜻이죠. Karel Čapek liked the idea and decided to use the word roboti. In 1938, the play was made into a science fiction show on television in Britain. 자, was made into 뭐뭐로 만들어졌다죠, 졌다. 네. 그 희곡이 뭘로 만들어졌어? 영국에서 어떤 SF, 그러니까 공상과학 TV 쇼로 만들어졌대요. 공상과학 TV 쇼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뭘까?
공상과학 TV쇼. 우리나라로 하면은 벡터맨 같은 거네요. 오. 그쵸? 공상과학이잖아 그런 거. 네. 없는 이야기지. 어벤져스 같은 거. 근데 어벤져스는 영화니까. 마블 그런 거지. 자, 허리케인으로 넘어갈게요. 허리케인 알죠, 여러분? 네. 허리케인이 뭐예요? 허리케인? 네, 허리케인이 뭔지 알아야 돼. 땅 푸는 거. 허리케인은 실신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허리케인이 뭐냐고요? 태풍. 태풍이죠? 네. 그죠? 어? 태풍이죠? 네. 네. 자, 전 세계에는 여러 가지의 태풍이 있어요. 태풍이 뭔데요, 근데? 여러분은 태풍을 뭐라고 알고 있어요? 바람끼리 바람끼리 부딪혀서 생기는 회오리? 생기는 회오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좀 섞였어. 자, 지금 얘가 마지막에 바람에다가 회오리라는 얘기를 했지. 바람과 회오리는 다른 겁니다. 자, 회오리는 알지? 이렇게 기둥처럼 돼가지고 이게 이제 바다 위에서 생기면 물 회오리가 되는 거고, 땅 위에서 생기면 이제 모래바람 회오리가 되는 거고, 오즈의 마법사에서 회오리가 불어가지고 모든 게 다 날아가잖아. 네. 그죠? 그거는 태풍이 아니고 용오름. 그러니까 한자로는 용오름이라고 하고, 용오름이라는 건 용처럼 생긴 오름이다. 바람이 올라간다 해서 용오름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이제 회오리라고 하는 거고, 영어로는 토네이도라고 하는 겁니다. 네. 토네이도와 허리케인은 다른 거야. 네. 토네이도는 바람이 부딪히면서 회오리, 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회오리가 일어나는 걸 토네이도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토네이도는 주로 땅에서 일어납니다. 네. 그럼 허리케인은 뭐냐? 태풍이다. 태풍은 뭔데? 태풍은 주로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주로가 아니지, 무조건 99.99%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아주 강한 저기압입니다. 그래서 해양성 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해. 날씨 상식이에요. 아주 강력한 저기압이야. 저기압이 뭔데? 기압이 낮은 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일반적인 땅에서 기압은 1기압이야. 1기압. 1기압보다 낮으면 저기압이지. 네. 그럼 1기압보다 낮으면 저기압인데, 그럼 저기압이면 무슨 일이 벌어져? 기온이 올라가요. 기온이 올라가요? 낮아져요? 낮아져요? 올라가야 되냐? 기압과 기온이 관계가 있을까? 네.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 몰라요. 잘 보는 거야. 과학 공부했다 왜? 시험범이었어요. 시험범위였어요? 그러면 대충 얘기하면 알아듣겠네. 기압이라는 건 수압이랑 똑같은 거야. 수압이 낮은 곳과 수압이 높은 곳이 있겠지. 수압이 높다는 건 뭘까? 좁은 공간에 많은 물이 들어가면 수압이 높은 거야. 혈압이 높다는 건 뭐야? 같은 혈관인데 피가 많이 돌면 혈압이 높은 거야. 그렇죠? 그럼 고혈압이죠. 혈압이 낮다는 건 피가 안 돈다는 거고 저혈압이죠. 무슨 말이냐면 수도꼭지가 있잖아. 우리가 수도관이 있어 집에. 수도꼭지인데 물을 살짝만 틀어. 쫄쫄쫄쫄 틀어. 저수압이야. 근데 확 틀었는데 물줄기가 막 피부를 뚫을 것 같이 나와. 머리 감으면 너무 시원해. 막 모공이 다 쓸려 나가는 느낌이야. 수압이 센 거지. 네. 무슨 말이냐? 수압이 세고 낮고라는 거는 수압이 센 곳에서 수압이 낮은 곳으로 물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압력이 높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우리가 아주 짠 소금물과 싱거운 물을 섞으면 짠 소금물에 있는 소금기가 싱거운 쪽으로 가듯이 똑같은 거야. 기압이 낮으면 여기서 바람이 불어오겠어? 아니면 이쪽으로 바람이 가겠어? 기압이 낮으면 바람이 이쪽으로 몰려오지. 기압이 낮으니까, 기압이 낮다는 건 같은 공간 안에 공기가 덜 차 있다는 거니까 공기가 막 들어오겠지 안으로. 근데 이게 바다에서 아주 강한 저기압이 발생하면 온 사방에 있는 바람들이 몰려오겠지. 네. 그럼 뭐가 와? 바람 따라 물. 구름이 구름이요? 구름이 몰려오지.
물까지 가져올 정도로 세진 않아. 네가 호 분다고 바람이 막 물을 밀어내진 않아. 그 정도는 안 돼. 공기가 물을 끌고 갈 힘은 없어. 근데 이제 온 사방군데에서 바람이 불어 몰려 들어오면 하나의 구멍으로. 그래서 왜 태풍 사진을 하늘에서 위성 사진을 보면 무슨 이렇게 골프공 그 골프 그 홀컵처럼 생긴 곳으로 구름이 엄청 몰려들잖아. 네. 그래서 그런 거야. 바람이 구름을 끌고 오는 거야. 근데 그 구름은 뭔데? 구름 성분이 뭐야? 솜사탕이야? 물이잖아. 수증기잖아. 구름들이 온 사방팔방에서 몰려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 겹쳐, 뭉쳐, 뭉게 뭉쳐. 그럼 어떻게 돼? 줄. 엄청 두꺼운 구름이 되는 거야. 물이 졸라 가득 차는 거지. 엄청 두꺼운 구름이 되니까 이게 색깔이 점점 진해져. 회색이 돼. 그지? 네. 그럼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근육들이 뭉치고. 네. 이제 엄청난 비와 천둥 번개가 생기는 거지. 이해됐지? 네. 바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태풍이다. 네. 근데 그게 바다에서 벌어지는데 저희 여기 있는 데까지 오는 거예요? 실제로 태풍이 땅 위로 올라오면 태풍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바람은요? 근데 그러니까 태풍이 땅 위로 올라오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땅 위로 올라와서 태풍이 사라질 만큼 크지 않아. 우리나라의 땅이 태풍보다 작아. 태풍이 보통 생기면 이만큼 생기는데 그게 우리나라 땅을 뒤덮고도 남잖아. 네. 거의 막 우리나라랑 일본을 덮잖아. 큰 태풍이 오면 막 진짜 큰 거. 그러니까는 중국 같은 데로 올라가진 않아. 그러니까 중국은 태풍 피해가 없는 거야. 저희 여기 중국의 이제 샹하이나 이런 대만 이런 해안 쪽은 태풍 피해가 있지만 중국 본토 베이징 이런 데는 태풍이 오질 않아. 땅 내륙으로 오면 없어지니까. 그리고 산맥 같은 데 부딪히면 없어지고. 근데 이제 태풍이 우리나라 밑에 바다를 쓸고 가지. 그래서 제주도는 태풍에 취약한 거야. 네. 일본 마찬가지. 일본은 그냥 큰 제주도 같은 거니까. 긴 제주도 같은 거니까 태풍이 오면 거기로 계속 가는 거야. 그리고 일본에 가서 다 하고 일본에서 없어지는 거야. 일본이 제일 피해가 크지. 이 설명을 다 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그런데 허리케인은 뭐냐? 네. 태풍이 전 세계에 여러 개의 바다가 있잖아. 큰 바다들이. 그 바다들이 위치에 따라 태풍의 이름이 달라. 그래서 인도양에서 만들어지는 태풍이 이름이 다르고 내가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내가 알기로는 인도양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남반구 아래 호주의 위쪽이지 그쪽으로 내려가는 태풍을 윌리라고 부르고 이제 인도양 동쪽 그리고 태평양 서쪽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 바다지 우리나라 밑에 남해 바다 제주도 밑에 바다 그쪽에서 발생해서 이제 대만 우리나라 일본 쪽으로 오는 그 태풍을 이제 태풍 영어로는 타이푼이라 부르고 허리케인은 대서양에서 만들어져서 미국의 동부 뉴욕 쪽 LA 쪽 말고 미국 쪽 동부 뉴욕 쪽 그쪽을 때리는 걸 허리케인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오른쪽엔 대서양이 있고 왼쪽에는 태평양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대서양에서 만들어지는 태풍이 허리케인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그래서 허리케인은 태풍을 뜻하는 거긴 하지만 대서양에서 만들어져서 미국의 동부 쪽을 때리는 그 태풍을 허리케인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대서양에서 만들어진 게 왜 중요하냐? 네. 여기에 나올 거예요. 알겠어요? 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예. 네. 대서양이 어딘데? 미국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의 사이에 있는 바다잖아. 알지?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 사이에 있는 바다야. 거기서 생기는 태풍을 허리케인이라고 한다고 했어. 이게 중요하다고. 왜 중요한지 봐봐. The word hurricane comes from the Spanish word huracán. 우라칸이라고 하는 스페인어에서 왔대. 스페인어가 스페인이잖아. 스페인이 있는 바다가 대서양이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전 세계 모든 태풍을 부르는 이름이 허리케인이었으면 우리도 제 16호 허리케인 뭐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태풍이라고 부른다고. 왜? 중국의 영향이지. 중국과 동남아에서 만들어낸 이름이 태풍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태평양에서 생기는 건 태풍이다. 대서양에서 생기는 건 허리케인이다. 인도양에서 생기는 건 윌리윌리다. 알겠죠? 이렇게 부른다고요. 자, 우라칸이라고 하는 스페인어 단어에서 왔다. 쉼표 찍고 which originates from. 자, 중요한 단어죠. originate from이라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기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죠. 원조가 어디다라는 거죠. From the name of a Mayan god. 자, 마얀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마야가 뭐야? 마야 문명이라는 게 있었어. 어디에? 남아메리카에. 옛날 지금의 이제 뭐 칠레, 페루, 잉카 문명 다음에 전인가? 하여튼 마야 문명이라는 게 있었어. 남아메리카의 문명이야. 그 남아메리카를 콜럼버스가 발견해가지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 나라들이 남아메리카를 정복했잖아. 그래서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점령을 하고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이 점령을 하고 칠레도 마찬가지. 이런 식이야. 그래서 마야 문명에서 숭배하던 신이 우라칸이라는 신인데 그 신이 마야 사람들이 지은 이름이야. 그러니까 스페인어가 아니야. 마야 사람들이 지은 이름이야. 단군처럼. 근데 스페인 사람들이 거기를 정복했잖아. 그러니까 그쪽 마야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 이름이 우라칸 하니까 그 우라칸이라는 단어를 스페인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거야. 아, 니네 신 이름이 우라칸이야? 하고 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우라칸이라는 단어가 마야 문명을 정복한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서 유럽으로 건너갔다. 유럽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우라칸이 뭐냐? 날씨의 신이래. 이름 좋은데? 그러면 우리 대서양 쪽에서 벌어지는 저 태풍을, 비구름을 허리케인이라고 부르자. 우라칸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스페인식으로 하면 우라칸이고 영국식으로 하면 허리케인이 된 거야. 이해됐죠? 설명 너무 잘했다. 그치? 영어 설명하면은 졸고 영어 외적인 거 설명하면 잘 듣고 들어주는 척하고. 자, 그래서 마야의 신의 이름에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꼭 또 알아야 된다. 요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스페니쉬 word 우라칸이다. 알겠죠? 네. 자, Mayan creation, in the Mayan creation myth. 자, Mayan creation myth. 자, creation myth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창조 신화예요. 신화. 우리나라는 창조 신화가 뭐야? 호랑이하고 곰이 쑥하고 마늘을 먹어가지고 호랑이는 못 먹고 곰은 먹어가지고 웅녀가 돼서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단군 왕검이다 해서 단군 왕검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고조선이 세워졌다 이런 거 창조 신화죠. 그거예요. 거기에서 우라칸은 무슨 신이다? The weather god of wind, storm and fire. 겁나 많아 하는 게 날씨의 신인데 바람, 그 다음에 폭풍, 그 다음에 불의 날씨 신이래. 그러니까 불과 폭풍과 그러니까 비구름과 어떤 바람을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딱 태풍이지. 그렇죠? 천둥, 번개, 바람 이거 아니야. 그렇죠? And he is one of the three gods who created humans. 여기서 who부터 humans까지는 앞에 있는 three gods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이에요. 근데 계속적이 아니지. 중요합니다. 자, one of the three gods. 세 개의 신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라칸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 그쵸? 우리나라도 환웅이 내려올 때 3명 데리고 왔지. 풍백, 운사, 우사 데려왔지. 풍백은 이제 바람, 우사는 비, 운사는 구름을 다스리는 이제 약간 능력자들, 이터널스들 데려와서
이 날씨를 주관하면서 농사가 잘 되게 해가지고 그 나라 그쪽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더라. 그래서 환웅한테 그때 당시에 이제 원시 부족 사람들이 막 몰려들더라. 왜? 환웅이 가는 곳에 비도 잘 오고 날씨도 따뜻하고 날씨가 좋으니까 풍년이니까 먹고 살기 좋으니까 농사가 잘 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어느 날 호랑이와 곰도 찾아오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나라의 신화, 고대 신화를 보면 일단 날씨의 신이 무조건 있어. 날씨의 신은 곧 농사의 신이고 농사의 신은 곧 인간의 문명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도구니까. 중국에도 있어. 중국에는 6명의 신이 세웠다고 하거든. 한 명은 뭐 의술의 신, 한 명은 농사의 신, 한 명은 뭐 전쟁의 신 막 이렇게 있어. 그게 중국을 만들었어, 걔네들이. 그 신들이. 그런 식이고 일본은 뭐 노관신이야.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있지? 제일 왕이 누구야? 제우스. 제우스가 뭐야? 벼락! 번개의 신이잖아. 천둥번개의 신이잖아, 제우스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천둥번개가 제일 센 거야. 인간이 보기에 천둥번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신 같은 존재였던 거야. 어느 나라를 가든. 지금 이건 마야지. 마야는 어디야?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까 풍백우사 운사 이거 어디야? 이건 우리나라. 백두산 쪽. 그 다음에 제우스는 어디야? 올림푸스산. 그리스에. 그러니까 세계가 전 지구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세 곳인데 신이 똑같다니까? 기본적으로 옛날 원시 시대에 고대 사람들이 무섭게 여기던 걸 신으로 만들잖아. 그 무섭게 여기던 게 뭐야?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근데 특이한 다른 게 하나가 있지. 이게 뭐야? 이집트 신화에서는 천둥번개의 신보다 더 센 신이 있지. 제일 센 신이 누구야? 태양의 신이야. 라라고 부르지. 라. 태양. 왜? 이집트는 천둥번개가 안 쳐. 이집트는 비가 안 와. 거기 사막이잖아. 사막이 왜 사막이야? 하루 왼종일 365일 햇빛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저 햇빛인 거야. 저게 화가 나면 우리가 타 죽으니까. 말라 죽으니까. 그래서 태양이 제일 센 거야. 그러니까 지역별로 그런 차이가 있다. 그죠? 북유럽은 또 다르겠지 또. 아니야, 북유럽도 또 천둥의 신 토르가 있지. 가봅시다. However, the first humans angered the gods. 신들을 빡치게 했다는 거죠. 첫 번째 초기 인류가 신들을 빡치게 했다. 그래서 우라칸이 엄청나게 큰 홍수를 일으켰다. 마치 저 창세기인가? 거기 나오는 거랑 똑같죠. 하나님이 뭐 빡쳐가지고 홍수를 일으켜서 노아의 방주를 띄웠다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비슷하죠? 네.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the first Spanish contact with the Mayan civilization. 자, civiliz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문명이에요. 마야 문명. 네. 문명을 처음 스페인 사람들이 처음 만난 건 1517년이다. Spanish explorers who were passing through the Caribbean. 캐리비안이라는 건 카리브 해라는 뜻이에요. 카리브해 연안을 이렇게 통과하던 스페인 탐험가들이 처음 만났다라는 거죠. 그들이 뭘 경험했냐? Experience the hurricane. 허리케인을 경험했다. 처음. 스페인 쪽은 내가 아까 얘기했지. 허리케인은 대서양에서 만들어지지만 유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간다? 미국으로 간다고 했지. 미국, 그러니까 아메리카 쪽으로 간다고. 유럽 쪽으로는 잘 안 와.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은 태풍 같은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남아메리카로 가면서 거길 지나가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심한 바람과 파도가 막 헤일급으로 나고 비바람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태풍이라는 걸 처음 경험한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막 다 배가 부서지고 다 죽었겠지. 이게 뭐야? 근데 알고 보니 그쪽 동네 원주민들한테 들었더니 저게 우라칸이더라. 아, 그래서 이거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얘기죠. 허리케인을 더 경험하고 and picked up the word. 그 단어를 픽업했다. 그쪽 동네 사람들에게. 설명을 다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In English 왜?
In English, one of the early uses of hurricane was in a play by Shakespeare in 1608. 셰익스피어가 쓴 여기 또 나오네요. 희곡에서 첫 번째는 아니네요. 초기에 허리케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옵니다. 근데 이 문장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햄버거로 갑니다. 자, 햄버거 짧아요. 햄버거는 우리가 아는 단어니까. 자, hamburger. The word hamburger originally comes from Hamburg. 함부르크는 뭐야? Germany's second largest city. 자, 쉼표 찍고 앞에가 명사, 뒤에가 또 명사구. 네.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이런 걸 바로 동격구라고 한다. 동격구. 명사 쓰고 쉼표 찍고 명사구 쓰는 거. 동격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앞에 명사랑 명사구가 같은 거다. 추가 설명이지. 네. 함부르크에서 왔는데 함부르크는 뭐야? 독일의 두 번째로 큰 도시다. 독일에서 가장 큰 도시는 뭐예요? 독일에서 가장 큰 도시는 뭐야? 독일의 수도는 어디예요? 독일의 수도는 네, 독일의 수도가 어디예요? 심각하네. 알아요. 독일의 수도. 아니 저기 모두의 마블 브로마블 안 했나? 독일의 수도.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 그죠? 네. 그러나 독일의 가장 큰 도시는 베를린이 아닙니다. 오. 독일의 가장 큰 도시는 뮌헨이에요. 뮌헨. 오. 모든 어떤 경제와 상업 이런 게 몰려 있는 곳은 뮌헨이야. 가장 오래된 도시고 독일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 가장 돈도 많고 가장 큰 도시야. 뮌헨. 왜 베를린이 그러면 수도예요? 베를린은 의미하는 게 있죠. 베를린을 기준으로 서쪽이 이제 연합군, 동쪽이 이제 구소련 공산주의. 네. 그렇죠? 베를린 한가운데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의 강남과 강북을 기준으로 네. 한강에 이렇게 벽을 세운 거야. 네. 그래서 위에는 공산당, 아래는 이제 미국 이렇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갈라진 거야. 그래서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졌다가 1990년에 네.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했어.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는 게 통일하는 것처럼 통일을 했어. 그때 그 베를린 벽, 장벽이라고 하는데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거야. 1990년. 얼마 안 됐어. 역사책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때까진 세계에서 분단된 국가가 2개였는데 이제 우리나라 하나 남았어. 독일 전에 분단된 국가는 베트남이었죠. 베트남이 월남과 월맹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베트남 전쟁이지 그게 월남전 했는데 미국이 졌지 결국에. 그래서 미국이 빠져나가고 이제 북쪽 베트남 그러니까 월맹이 이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의 통일된 베트남이 된 거고. 베트남 통일됐고 그 다음에 독일 남아 독일 통일됐고 이제 우리나라 남았어. 전 세계 하나야. 의미 있는 나라 중에는 전 세계에 하나야 이제. 나머지 조그만 나라들은 뭐 걔네들이 뭐하고 사는지 알 필요 없고. 독일의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뭐다? 함부르크다. 네. 이 함부르크에서 누가? 손흥민이 뛰었다. 오. 알겠죠? 예전에 맨 처음 손흥민이 맨 처음 축구 선수로 데뷔한 곳이 바로 함부르크야. 그리고 지금의 이제 토트넘 손흥민이 됐다. 여기 갔다가 이제 레버쿠젠으로 갔다가 토트넘으로 갔다. 됐죠? 함부르크는 그래서 우리한테도 친숙한 도시입니다. 자, hamburger means 햄버거가 뭘 의미해요? People or things from Hamburg. 그러니까 함부르크의란 뜻이에요. 혹은 함부르크인이라는 뜻이에요. 네. 독일 말로. 여기 지금 이거 German 나오죠? German. 독일은 Germany. 독일을 어는 German. 알겠죠? 자, the origin of the first hamburger is not clear. 햄버거의 첫 번째 시초는 분명하지 않다. However, it is believed. 자, 여기 25예요. 가주어, 진주어, 여기 that.
진주어. 우리 이때 배웠죠? 문법에서. The hamburger was invented in a small town in Texas, USA, sometime between 1885 and 1904.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거 문법은 알아야죠. 가주어, 진주어의 이 문법. 뭐 여기까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네. 이 미국의 1885년부터 1904년 중에 언젠가 미국의 텍사스주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처음 발명되었다. 햄버거가 그 음식이 단어 말고 음식이 발명되었다라고 한대요. cook 여기서 cook 이거 여러분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cook은 요리사입니다. 요리사. 알겠죠? 셰프는 프랑스 말이고 cook은 영어로 요리사란 뜻이에요. 요리하는 사람. 조리사. 알겠죠? cook은 요리사예요. cooker는 냄비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졸라 많이 나왔어. 얘도 나왔어. 얘 다 틀렸어. 연습할 때도 틀렸어. 쿠커는 냄비, 쿡은 사람. Placed a Hamburg style steak. 함부르크 스타일의 스테이크를 어디에? 빵 두 장 사이에다가 껴넣었다. 그리고 그것을 such food, 그 음식을 such food는 그 음식을 햄버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끝.